네, 4월 9일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원시스와 관련해서 각종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기업의 자본 잠시 상태가 심각하고 전년도보다 매출이 급감했고요. 이전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다원시스를 인수하는 계획을 철회했고, 다원시스가 과천 신사옥을 매각하는 행보도 나온 한편 납품 지원이 있어서 1, 2차분 모든 편성들이 인도되지 못했던 ITX 마음의 계약 해지도 나왔죠.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꽤 이전부터 커져온 스노우볼이 점점 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도 있는데 후반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사마고속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실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측과 관련한 이 공문에 따르면 세우는 새 차 출고 지연이고요. 사마고속이 업계 내에서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것도 차량을 도입해야 한다면 꾸준히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엄연히 유로6 초기 세대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고차도 도입한 적이 있었죠. 디젤 버스가 2015년식부터 본격적으로 유로6의 시작을 알렸기도 했고, 단순 증차도 포함되지만 구형 차량들을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새 차를 들여오기도 해서 결국 유로6 세대가 계속 늘어났죠. 대우버스가 국내 공장을 정리하게 된 2020년대부터 전세버스 운수사들과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의 디젤차를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와 동시에 출고 지연 현상이 많이 심해졌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해도 중장거리까지 고루고루 운행해야 하고 정비 문제도 크게 차질 없이 돌아가야 하는 운수사 입장에선 결국 디젤버스를 디젤버스로 최대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몇 년만 쓰고 대체를 시킬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선행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 주문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아 그랜버드는 주문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예전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2년치, 기아 그랜버드 3년치 물량 밀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상용차 입장에선 이론적인 것에서 끝날 게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국내 타 브랜드의 디젤 코치형 버스 출시가 아니고서야 조금의 상황 해결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충북권 운수사 중 새롭게 프리미엄 버스를 공식적으로 운행하는 곳으로 추가될 운수사가 생기겠습니다. 충북고속이 최근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하면서 충북권 고속시외버스 운수사 중 송리산 고속에 이어 두 번째로 프리미엄 버스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충북고속의 주력 노선으로 투입될 여지가 생겼는데 추후 공지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창고속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일부분 중단이 예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지난주 거창고속에서 담당하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 방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창고속에서 담당하는 고성 농어촌 버스 노선 개수가 적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량 대차 시기까지 겹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과연 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1일부터 경기고속에서 담당하는 7200번 인천공항 의정부 노선이 운행시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기점이 변경되어서 기존 가는교차로 쪽의 차고지가 아닌 낙양동 의정부시 공영차고지에서 최초로 출발합니다. 또 일부 시간대 전기버스가 투입된다는 공지도 나왔는데, 이전부터 KD 운송그룹에 도입됐던 그 중국산 버스로 보이죠. 킹윈 홈페이지에서도 나왔던 에픽로얄이라고 하는 코치형 전기버스인데, 이 모델이 최근에도 인천공항에서 사당 과천 경기 광주까지 들어가는 8842번에도 도입하는 등 개체수를 늘리고 있었죠. 단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데다가 배터리 충전 문제까지 감안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에픽로얄도 결국 자동차인 만큼 승차감을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에픽로얄을 경험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동양고속 수원-진주 노선의 병점동 경유가 이번에 또 연기됐습니다. 지난 차례와 마찬가지로 중간 정류장 경유 준비 지연이 원인이었고요. 7월 13일까지 연기 기간 예정하고 있고, 화성시 병점동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밖의 타 지역 경유에 따라 직행면으로 바뀌는 것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순천 여수 방면 아니면 병점동 홈플러스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수원 진주 노선의 변경 운행 개시일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서 병점동 진주 구간 운송을 할 생각이 일단 있는 거 맞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현재 임시버스 체제 속에서 가동되고 있는 대구 고령 간 버스가 다시 정규 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일 고령군과 대구광역시 대구버스조합 간 협의를 통해 고령 대구 간 광역버스 노선 재개통에 합의했다고 고령군이 밝혔고, 설화 명공역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최대 서문시장까지 다시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개통하는 노선은 하루 총 24회 운행하는데 그중 18회가 대곡역까지, 서문시장까지는 나머지 6회가 담당합니다. 앞서 ITX 마음 계약을 해지했던 코레일이 기존 객차의 개량을 본격화합니다. 현재 코레일은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무궁화호를 대상으로 차내 편의시설과 안전설비 전면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58칸, 내년 278칸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철도 안전법에 따라 차체와 주요 기기 상태 검사와 함께 제동, 진동, 가감속 등 성능을 평가합니다. 객차 한 칸당 예산 약 2억 4천만 원을 들여 새 차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행장치와 승강문, 배전반 등 핵심 설비를 모두 교체하고 의자, 바닥재,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최신식으로 개량됩니다. 다원시스 이슈가 롯데카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서 신규로 발생한 부실 채권 규모가 2건에 총 2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이번 달 2일에 발생한 부실 채권 규모 중 이번 달 2일 건은 다원시스가 회생 절차 신청을 했던 게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주에 해당하는 멀티솔루션 TP는 다원시스의 대출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SPC이고, 롯데카드가 다원시스 회생 신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부실 대출로 분류했습니다. 두 건의 부실 채권 발생으로 인해 롯데카드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81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품 수익의 감소와 대손 비용 증가가 원인이었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건이 자기 자본 수준을 고려하면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며 관련 충당금도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공급 계약 해지 2건이 올라왔습니다.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건이 공급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다원시스 간에 총 298칸 3,394억 원 규모로 체결했는데, 납품 지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5호선과 7호선 신조 전동차 총 216칸에 대한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7년 8월 13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와 이견이 있다면서 조달청 청문 절차에 참석해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5호선과 7호선 2023년 계약은 2,090억 1,276만 9천 원 규모였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갑종 활성을 진행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26번째 편성 전동 열차가 다원시스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반품까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다원시스가 계약을 체결했던 신조전동차 건에 대한 발주 계약 해지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분 8개 편성과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분 1개 편성을 예정하고 있었다가 취소 소송을 받게 됐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관련한 단편 에피소드가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본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을 뿐 역시 공개할 예정인 다른 에피소드도 이번 달 중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